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소요유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입니다. 소요유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 이제는 지인무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바로 지인무기의 경지가 장자 자신의 지향하는 최고의 이상세계임을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소요유라고 하는 문장을 몰아온 것은 장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자유와 최고의 인격이 그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자 자신의 최고의 경지를 이번 강의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자, 앞에서 나온 것처럼 큰 것을 가졌으면 자는 오늘날 자네는 오늘날 자네는 해자 당신은 유오석지 호호대 5섬이 들어가는 큰 박을 가지고서도, 이 말은 뭔 말이냐, 이렇게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걸 가지고서도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서도 합을요, 왜 이런 생각을 못하느냐, 그 큰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걸, 합을요, 어째서 이런 생각을 못하느냐. 뒤에 이게 새겨지는데, 어찌하여 이 대준하야 큰 술덩이를 만들어서 그것으로서 오석지호로서 큰 술동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부호 강해하고 강호에다가 띄울 것은 생각지 않고, 이 말은 뭔 말이냐, 큰 동우처럼 강호에 띄울 배를 만들지 않고 이 소린 것입니다. 이 우기 호랑무소용과 그 박이 횡해서 담을 바가 없다라고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되지. 배처럼 타고 다닐 작은 배로 생각하면 될걸, 담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셔? 즉 부자 유유 봉지심야 보인저. 지금 당신께서, 해자 당신께서는 오히려 바로 쑥대가 온통 잡초가 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자, 여기에 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술잔이라는, 술 담는 돈이라는 뜻인데, 가위 요주이도라, 이 요주라는 문자가 있는데 허리춤에다가 차고 강을 건너는 도구를 요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히 요주를 만들어서 강을 건너면 되지. 그러면 이 알관자라고 하는 이 책의 학문 제15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하의 실선이면 강 한복판을 가다가 배를 잃어버리면, 이 말은 배가 부서지거나 배가 잘못되면 1호가 천금이니라 하나의 바가지가 천금같이 귀하니라. 자, 그 주석에 어떻게 써있냐면 이 호자는 병호자지만 박호자다. 폐지하야 바로 박을 옆구리에 차고 가히 강물을 건널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박을 가지고 뭘 사용했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물놀이 할 때에 튜브처럼 옆구리에 차고 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남인이
이 옆구리에다 차고 강을 건너가기 때문에 저 남쪽 지방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요주라.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배다. 이렇게 해서 이 요주라는 말이 알관자 학문 제15에서 나온 말로 바로 여기에서 뭔 말이 되느냐. 바가지를 가지고 옆구리에 차고 다니는 배처럼 그걸 갖고 타고 강을 건너는 배를 만들면 되지. 왜 거기다가 담을 물건이 없다고 걱정하느냐. 오히려 너를 담고 다니면 될 거 아니요. 강 건널 적에. 배처럼 사용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것이 큰 물건을 크게 사용하면 되는 법이다. 자, 이렇게 말하자. 또다시 해자가 그러면 좋다. 이번에는 대호가 아니라 대수가 있다. 큰 나무가 있다. 이니지 저라. 사람은 그 나무를 북나무라고 하더라. 북나무가 기 대보는 그 큰 뿌리는 이 말은 그 밑동. 이 밑동은 옹종이 불중승목하고 종기가 있는 것처럼 얼떡얼떡 뿌리 부분이 도저히 종기 난 것처럼 불룩불룩해서 종기를 아는 것처럼 불룩불룩해서 승목에 맞지 않는다 이 말은 바로 줄자나 먹줄에 도저히 이게 목수들이 사용할 수 없는 나무다. 거기에 적절치를 못하다. 불중, 맞지를 알맞지 못하다. 그러면 밑동이 쓸모짝이 없으면 가지라도 쓸 수 있느냐? 그 작은 가지들은 또 어떻게 생겼냐? 곤곡이라는 것은 꼬불꼬불 해가지고 불중규구라. 도저히 자, 구분자, 고든자, 이 둥근자, 이 잣대에 맞질 않는다. 이건 도저히 목수들이 사용할 만한 제목감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이 규구나 승목에 맞지 않는다 이 소리는 목수들이 사용할 제목에 도저히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입지도에 길가에 세워져 있을 적에도 남들이 다 보는 자리인데도 장자불과하니 목수들이 그 나무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게 쓸모짝이 없는 나무여서. 그럼 자지어는 지금 당신의 말은 대의무용이라 참 당신의 말은 좋긴 좋은데 크긴 큰데 아무 쓸모짝이 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금 핵심 사상입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지인무기는 어디에 있느냐. 지인무기라고 하는 그 핵심은 대의무용에 있는 것입니다. 크면서도 쓸모가 없는 것. 이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자가 하는 말은 아이고 그거 크기만 컸지 아무 쓸모짝이 없더라 이 말인데 장자는 이 글을 어떻게 바꾸느냐. 진정한 큰 것은 세속의 용인 바로 세속에 작은 용도가 없는 것이다. 이 의미로 글이 바뀌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중서동거야로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다 버린 것이다. 그래서 무공상종자라. 기꺼이 서로 따라서 나무를 쳐다본 사람이 없다. 이게 쓸모짝이 없으니까. 유언기입을치라. 서로 다른 사람이 없단 말은 나무를 버려둔 채 취하지 않는다 라는 말과 같다. 차단은 언저희 무용이라 저 북나무라고 하는 거 쓸모짝이 없다라는 것으로서 말을 하고 있다. 고로 쓸모짝이 없기 때문에 이 글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무르해침이 없다 소리를 앞에서 우리 봤던 글로 하면 물막지상이라. 그 어떤 외물도 그것을 침범하거나
손상한 적이 없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쓸모짝이 없으니까 외부에 도끼라든지 자구라든지 이런 걸로 나무를 베어간 사람이 없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르 해침이 없다. 사람들이 나무 잘 나가는 피해를 받지 않는다. 물에게 침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곤궁하거나 고생하는 일이 없다. 이게 쓸모짝이 없으니까 내가 고생하지 않는다. 만약에 쓸모짝이 있다면, 즉 개수나무라면 껍질이 필요하니까 껍질 벗기는 그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호랑이 같은 것도 가죽이 좋으니까 사냥의 대상으로 되는 거 봐라. 쓸모짝이 있다라는 거 모두 나의 피해를 불러들인 것이다. 자,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것으로서 이걸 비유한다. 자, 사람이란 반드시 세속적인 용도가 없었을 때 방면세환이 바야흐로 세상에 이런 걱정거리를 면할 수 있고 동시에 자유자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해자의 말 속에 벌써 장자의 진무기의 사상은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자는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게 최고의 경지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장자왈 좋다. 차독불견리생호와 그대는 유독 혼자 저 살쾡이라는 그 얄싹한 그런 고양이 종류의 사냥류를 잘하는 그 얄싹한 민첩한 그런 동물을 보지 못했느냐. 바로 여기에서 살쾡이는 뭘 말하느냐. 아주 재주가 뛰어난 기민한 용도가 있는 동물. 어떻게 하느냐. 이 고양이 종류의 호랑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의 특성이 뭐냐. 사자라든지 이런 특성이, 이것들이 사냥할 때는 고양이도 그러고 살쾡이도 그렇고 호랑이도 고양이과에 속한 것이어서 이것들이 사냥할 때 보면 몸을 바짝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비신 몸을 낮춰서 땅바닥에 딱 엎드려 가지고 이후 오자 할세 놀러 나온 동물들을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 오자가 유자 뜻으로 그 어떤 다른 동물이 놀러 나온 것을 엿봐 가지고 덮치려고 할 적에 물건이 나왔다 하면, 예를 들어 어떤 노루나 사슴이나 이게 나왔다 하면 이 살쾡이란 놈이 옳다 때가 됐다 해가지고 동서도양하야. 동서도양이란 말은 이쪽 저쪽으로 짐승을 보고 잡으려고 상냥 기둥처럼 뛴다, 이 말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렵하게 짐승을 낚아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날렵하게 뛰어가지고, 이 도자는 뭐냐? 도라는 것은 허공을 뛰어서 가는 것인데, 허공을 나는 모습이 여양지궁연, 사양지궁연이라 대들보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린 것처럼, 대들보에 드높은 것처럼 펄쩍 뛰놈더라. 고로 도양이라고, 살쾡이 뛰는 모습을 도양이라고 형용했다. 이렇게 동서로 막 넘나들면서 뛰면서 불피고하라가 높은 곳 낮은 것을 피하지 않고 그렇게 기민하게 잘도 사냥을 하다가 결국은 살쾡이도 어떻게 죽느냐. 중어기벽하고 사람이 놓은 덫과 바로 덫에 죽음을 당하고 사어망고니와 그물 속에 죽음을 당하려니와, 바로 이렇게 유용한 재주가 민첩한 살쾡이들도 결국 사냥을 잘해서 남을 죽이지만 결국은 지가 죽더라. 그런데 반대로 금부 리우는, 이 리우라고 하는 것이 모우인데, 이것은 소가 능 부중 경전하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밭갈이 하는데 사용하는 둔한 노둔한 물건인데 즉 기 소이지 되어라 그 하는 것이 참 크게 그렇게 둔하게 있는 소인데 기대가 약 수천지 원하니 그 크기가 자 풍조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하늘에 드리운 구름이라 해도 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하늘가에 있는 천변지운 하늘가에 있는 구름처럼 크나니 차이 능대우로되 이것이 능히 참 큰 동물이라 하지만 이렇게 큰 동물이 생쥐 한 마리 못 잡는다. 그러면 이것이 뭔 말이냐? 생쥐 한 마리를 잡지 못한다. 이 살쾡이는 동서로 높은 곳 낮은 곳 뛰지 않고 짐승도 잘 잡은데 쥐정도 잡을 정도가 아닌데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반대로 소는 어떠느냐? 생쥐 한 마리 못 잡는다. 쓸모짝이 없다. 자, 이생지용은 살쾡이의 작용은 뭐냐? 뭘 비유했느냐? 유용지 용야라. 용도가 있는 세속적인 용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유용지 용이 세속지 용인데 세속지 용은 뭐냐? 바로 이거다. 세상을 뒤덮는 뛰어난 재능, 관고 학문, 옛사람보다 더 뛰어난 학문, 탱천 제작, 하늘을 버틸 만한 뛰어난 문장 이런 것들이 다 유용지제인데 도저히 산주 용손이 모두 다 단 이것도 계산해 보면 용도가 작은 것이라고 우리 볼 수밖에 없다. 하야오 뭐 때문에 작은 용도를 하느냐? 이기위 유용지 용얄센이라. 그것은 용도가 있는 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방금 말한 살쾡이와 같은 유용의 용을 가진 사람을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누구냐? 진시황의 제1인자였던 이사, 남송시대 때 그 못된 짓을 다 했던 진회, 이런 등등이 살쾡이의 부류에 속한 인간상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용지용은 뭐냐? 용도가 없는 진짜의 용은 제어 무하유,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는 무의 세계, 거기에 있는 것이다. 바로 무하유는 뭐냐? 하나의 물건이 남아있지 않는 자리, 하나의 물건이 가리지 않는 자리, 본래 해야 할 일도 없는 자리, 본래 하나의 일 자체가 없는 자리, 바로 그것이 선천경계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선천적인 근본자리의 경지를 말하고 있다. 이게. 자, 그러하듯이 봐라. 금자유대소야 오늘날 자네가 큰 풍나무를 둬가지고 환기무용인된 그 나무가 쓸모없다고 꼭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그렇게 걱정이 돼서 저 나무 어디 있을까라고 염려가 된다면 합을 왜 이렇게 하냐? 이러면 될 일을. 자, 하불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1차로 이 큰 나무를 어디에다 심어야 되느냐? 무하유지향.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는 고을. 그 고을은 광막지야. 아득하고 아득히 보이는 그 들녘판. 거기에다가 딱 심어가지고, 갈치자는 나무에 지층하니까 그 나무를 무하유지향 광막지하에 심어가지고 방항호 무이기치가며, 방항이라는 것이 서성거린다는 뜻으로 그 나무 밑에 이리저리 서성거리면서 그 곁에서 하는 일이 없으면 되는 것이고, 서서히 소요호 치마게하오, 소요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면서 그 나무 아래에서 왜 누워서 잠을 자지 않느냐. 응? 이렇게 나무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합을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다 우언으로 비유법으로 바로 이 경지 속에서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아래에 도표에 있으니까 우언 또 말하기를 리생지 부득기사와 다 이렇게 보면 저 살쾡이가 재죽음을 얻지 못하고 비명행사한 것과 이오지 대이무용은 저 큰 소가 크긴 큰데 쓸모자가 없다라는 경지도 괜찮은 경지지만 부려 저수지 선전으로 바로 북나무가 선전이란 말은 그 온전히 잘 생명을 부재하는 것으로서 해시를 깨우쳐주고 있다. 이게. 자, 해시는 어디에서 꼭 표현하고 있느냐? 해시는 용세에 주안점을 둔다. 세상에 사용이 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온다. 그런데 장자는 항상 도세에 주안점이 있다. 세상을 피하려는데. 그래서 해는 이 장언으로 무용하나니 그래서 해시는 장자의 말로서 쓸모짝이 없다라고 인식한 것이다. 이게 부지 장지 유어 무군이니 자, 해시는 장자의 세상을 피하려는 것이 쓸모짝 없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해시는 뭘 몰랐느냐? 장자는 쓸모짝 없는 게 아니고 장자는 이 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장자는 쓸모짝 없는 게 아니고 무궁한 세계에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해시는 모르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뭘 말하냐? 장자의 위대한 지혜와 해시의 그 작은 지식이 이와 같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아는 것이 있으면 보이는 것이 있게 되고 아는 것이 크고 적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견해에는 뭐가 나오냐? 높낮이가 나온다 이것이에요. 앞에서도 우리 봤듯이 지식의 크고 적은 데에 따라서 견해의 높낮이가 나니까 여기에는 은연이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그 강의에 보이는 세계와 보지 못한 세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사람은 하는 일이 그 마음을 따라서 그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는 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범성의 차이가 나온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 해시와 장자는 이 구조를 가지고 지금 논술된 것이에요. 자, 이렇게 들녘에다 심어놓고 한가롭게 지내니 불효근부하여 어느 사람도 도끼를 들거나 자구나 짜구나 도끼에 요절당하지를 않는다. 북나무는 앞서에 말한 것처럼 줄자나 먹줄이나 잣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저러 금부라 짜구나 도끼에 잘려나간 걱정이 없다. 이게 그렇게 보면 결국은 뭐냐? 물막지상이란 말이 어떤 외적인 존재가 해치는 게 없는 것이다. 이게 자, 결국은 북나무는 뭐냐? 결국은 무소가요.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이 뭘 가져오느냐? 어려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쓸모짝이 없으니 그 어찌 곤궁함과 괴로운 바가 있겠느냐고. 사람은 이 말을 바꾸면 용도가 있으면
괴로움을 당한다 이 소리예요. 자, 네가 공고하여 이렇게 곤궁함과 괴로움을 떠나서 벗어나서 시며 천휴이라 마음이 저 하늘로 더불어 다 함께 쉬어버린 자리다. 소위 안소 공고자나 이른바 어찌 공고한 바 있으리오라고 하는 것은 여 대호 가용이준이며, 예를 들면 가용이준은 예를 들면 큰 박이 잘라가지고 앞에의 술동이 준자는 앞서에서 요주라고 했죠. 허리춤에 차고 물을 건너는데 사용되는 배. 이걸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가지도 이거 결철이 있는 것이다. 결철이란 뭐냐? 허리춤에다 묶고 가려면 바가지로 꽉 묶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 몸이 있으면. 이런 묶고 엮은 것을 당하게 됨으로 해서, 당함을 불러들임으로 해서 강호에 띄워진 걸 봐라. 이게. 그렇다면 이 바가지도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 허리통 옆에가 묶여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도 이 큰 박도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북나무는 그것조차 없다. 이것이 진짜로 쓸모없는 가운데서도 더 초탈적인 것이다. 자, 지 무기를 다시 도표하면 해자는 큰 박이 있다. 이거 커도 쓸모없더라. 이게. 그런데 장자는 크게 써라. 장자 해답이 손 트지 않은 약을 봐라. 소용지에 있었다. 사용의 차이점이 있었던 것이다. 왜 큰 것을 사용이 없다고 하냐?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용도를. 이게 장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시 해자가 북나무를 말하니까 여기 역시도 북나무 저 크기만 크지 아무 쓸모짝이 없다고. 그러니까 장자 대답이 너가 말하는 쓸모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해자가 그렇게 좋아하는 유용이라는 거, 이거 살쾡이 짓이다. 그것이 유용이면 뭐가 있느냐. 이거 결국은 해라는 것은 뭐냐. 살쾡이가 그렇게 날렵하지만 결국은 죽었지 않냐. 덫에 그게 과연 행복한 거냐? 그게 능력이냐? 결국은 유용지 해는 뭘 말해주느냐? 세속 사람들의 재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내가 지향하는 것은 이 큰 소다, 멍청하게 있는 이건 무용지 복이다. 이것이 지인지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용이라는 것을 맨 뒤에서 뭐라고 했느냐? 무하유지향. 무하유지향은 뭘 원을 하고 있느냐? 어차피 장자의 문장은 원이니까 무하유의 향은 뭘 말하느냐? 일물분류법. 어떤 하나의 존재도 남아있지 않는 자리. 광막지하는 뭐냐? 광막, 아득하다는 것은 뭐냐? 막힌 데가 없으니까 드높다 이 소리예요. 그래, 물격. 하나의 물건도 가림이 없는 자리. 방황어 무인은 뭐냐? 서성거리면서 하는 일이 없다는 무인은 뭐냐? 근본 자리에서는 본래 해야 하잘 것 자체가 없는 것이다. 본래가 해야 할 일 자체가 없다. 유유자적하면서 누워 잔단 말은 뭐냐? 할 일 없으면 잠이나 자라고. 우리 말에 그것은 본래 어느 하나의 일도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지인의 무기의 사상을 간곡하게 표현한 방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소요율을 다 보면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뭘 가지고 있느냐. 몸에 의해서 지혜가 지효일관하고 그 지혜는 하나의 관직을 맡을 만하고
행비일양하고 한 고를 화합시킬 행동, 그리고 덕합일군, 징일국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느냐? 세상 공명을 위한 데서 나오고, 세상 공명은 어디서 나오냐면 일신의 몸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내 던져버리는 것. 우리가 허공에서 산다라는 것은 조물주하고 하나가 돼서 대도의 세계에서 하나 산다라는 것은 뭐냐? 무하유지야.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광막지야. 너와 내라고 하는, 피아라고 하는,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이런 구분의 간격이 없는 자리가 광막지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있으면 피와 아가 있고 시와 비가 있고 선과 악이 있다면 그것은 광막, 드넓은 광대천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이 없는 자리, 거기에서 무의로 하나의 하잘 것 없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진무기라고 하는 거 가장 쉽게 표현하면 호사도 부려무라.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일도 없는 것만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무사가, 일이 없는 무사가 최고의 좋은 일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요유에서의 무기는 좋으니까 좋은 일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 자체도 나를 구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철저한 자유는 자기 자신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보다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방하착, 무거운 짐을 놓아버리는 것. 이 무거운 짐은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하착, 무거운 우리 몸의 짐을 좀 놓아두시면 자유로워지는 거라고. 이러한 사상을 소요유에서 설파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는 재물론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hank you.